제목 긁다, 그리움. 글이 동사 긁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긁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 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긁어 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한 줌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어린이일 때나 어른이일 때나 누구나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일기장에 그날 일을 끄적여 본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날엔 부모님과 친구들 또는 누군가의 따스한 온기의 말이 힘이 되었을 겁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누군가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지만, 너무 뜨거운 언어와 너무 차가운 언어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또 오늘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쉼을 드리는 위안입니다. 오늘의 책은 출판사 말글터에서 펴낸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삶은 간단하지 않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는 날이 있다. 슬픔을 극복하기는커녕 제 몸뚱이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슬픔은 떨칠 수 없는 그림자다. 목숨을 다해 벗어나려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그저 슬픔의 유효기간이 저마다 다를 뿐. 누군가에게는 잠깐 머물러 있고 누군가에게는 꽤 오래 달라붙어 괴롭힌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린 종종 슬픔에 무릎을 꿇는다. 그건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조아려 내 슬픔을, 내 감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과정일 터다. 그러니 섣불리 설고 어설프게 슬픔을 극복할 필요는 없다. 겨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고작 그런 일로 좌절하느냐고. 누군가 흔들더라도 너무 쉽게 슬픔의 길목에서 벗어나지 말자. 차라리 슬퍼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뇌하고 울고 떠들고 노여워하자. 슬픔이라는 흐릿한 거울은 기쁨이라는 투명한 유리보다 나를 솔직하게 비춰준다. 때론 그걸 응시해봄직하다. 나를 아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상처를 알아야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란 것도 나를, 내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목: 여러 유형의 기억들. 기억의 속성은 머리가 둘 달린 야누스처럼 이중적이다. 진한 기억은 가깝고 흐릿한 기억은 멀다. 10년 전 일이 오늘 일처럼 또렷할 때가 있고, 아무리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도저히 움켜쥘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기억도 있다. 가까운 기억과 먼 기억의 사이에서 추억은 그렇게 줄다름친다. 단, 사랑에 대한 기억은 조금 복잡한 성격을 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은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 뒤죽박죽 뒤섞인 폴라로이드 사진에 가깝다. 상처 뒤에 잠복해 있던 낱장의 사진 같은 기억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아픈 가슴을 콕콕 후벼파기 마련이다. 특히 흐지부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첫사랑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누구나 첫사랑의 첫만 발음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으며, 함께가 아니라 함께였다고 회상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마련이다. 옛 사랑의 기억이 미치는 정서적 자장은 생각보다 넓다.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스팸 문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선
기억력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망각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상상한다. 옛 연인의 기억을 마음 내키는 대로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소망을 실행에 옮기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도 있으니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조엘은 쪽집게로 새치를 뽑듯 아픈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없애준다는 회사를 찾아간다. 하지만 추억을 도려낼수록 가슴 깊이 남아있던 추억의 조각들이 꿈틀꿈틀 되살아나 그를 괴롭힌다. 하긴 상처란 것이 이별의 아픔을 정면으로 맞으며 몸부림친 흔적인데 어찌 쉽게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런 기억은 옷에 묻은 얼룩을 세척제로 지워내듯 말끔히 씻어낼 수는 없다. 아니,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제목: 사람을 살찌우는 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쇠잔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부모의 모습은 바싹 마른 장작개비를 떠올리게 한다. 그걸 지켜보는 일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눈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나무에서 꽃과 이파리가 후두득 떨어져 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처참한 광경을 두 손이 결박당한 채 바라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지독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는 동안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벌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느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련의 등에 살며시 귀를 대면 아픈 기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난 가느다란 호스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링거액을 응시하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눈물을 다 쏟아내고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빌었다. 포도당아 전해지라. 어머니 혈관을 타고 재빨리 흘러들어가서 어서 양분을 공급해주렴. 꽃과 이파리가 더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렴. 내 바람이 통했는지 링거를 다 맞을 무렵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으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장렬하게 사그라진 링거액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 링거액이 부모라는 존재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다. 뚝뚝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의 몸을 소진해가며 사람을 살찌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니 말이다.
제목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아비다. 잘 지내지?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 받기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다.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되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오늘의 책은 언어의 온도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